요즘 아이들은 아마 절대 모를 거예요. 해가 지면 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진짜 하루가 시작됐다는 거요.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학원도 스마트폰도 없던 저녁 골목 끝에서 들려오던 발소리와 웃음소리만으로도 오늘 누구누구가 다 나왔는지 알 수 있었던 그 시간을요. 그 시절 저희는 돈이 많아서 행복했던 게 아니었어요. 놀거리가 넘쳐서 신났던 것도 아니었고요. 이상하게도 가진 건 별로 없었는데 하루가 너무 길고 너무 진해서 지금 돌아보면 그 골목 하나에 세상의 전부가 다 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가끔 생각해요. 그때 우리가 진짜 잃어버린 건 장난감이나 놀이가 아니라 누군가의 집 초인종도 누르지 않고 골목으로 뛰어나가면 무조건 친구를 만날 수 있었던 믿음이 아니었을까 하고요. 오늘 저는 요즘 애들은 절대 모르는 90년대 골목놀이의 진실을 그 안에서 웃고 뛰고 울고 토라지고 또 금세 화해하던 한 사람의 기억으로 천천히 꺼내보려고 해요. 저는 학교가 끝나면 가방을 거의 던지다시피 내려놓고 뛰어나갔어요. 교복 치마든 체육복이든 상관없었고 머리가 좀 헝클어졌는지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딱 하나였어요. 오늘 골목에 누가 먼저 나와 있느냐였죠. 동네는 참 이상했어요. 누가 약속하지 않아도 비슷한 시간이 되면 하나둘씩 모였고 누가 늦게 나오면 꼭 누군가가 그 집 앞에서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창문이 열리거나 현관문이 삐걱 열리면 그 짧은 순간만으로도 분위기가 확 살아났어요. 저는 그때 골목이 단순한 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거긴 운동장이었고 무대였고 경기장이었고 비밀기지였고 때로는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터였어요. 작은 규칙 하나로 싸우고 한 번 진 걸 두고 억울해서 밤까지 삐지고 그러다 아이스크림 하나 나눠 먹으며 언제 싸웠냐는 듯 다시 붙어 다니는 곳이었죠. 지금 생각하면 신기해요. 그 시절 저희는 특별한 설명 없이도 놀 줄 알았어요. 화면 속 자극이 없어도 재밌는 걸 직접 만들어냈고 누가 리더라고 정하지 않아도 어느새 판이 벌어졌고 별거 아닌 공터와 계단과 담벼락이 놀이터가 되었어요. 땅 따먹기를 시작하는 날이면 저는 운동화 앞코로 바닥을 툭툭 치며 선을 그었어요. 금 하나 잘못 넘으면 난리가 났고 발끝이 닿았느냐 안 닿았느냐를 두고 모두가 심판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얄팍한 선 하나가 그날의 자존심을 걸 만큼 진지했어요. 저는 유난히 욕심이 많았어요. 내 땅을 조금이라도 더 넓히고 싶어서 몸을 비틀고 팔을 벌리고 균형을 잡으며 간신히 버텼고 친구들이 야유를 보내도 못 들은 척했어요. 그렇게 차지한 땅이 사실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 좁은 시멘트 바닥을 세상에서 제일 귀한 영토처럼 여겼는지 몰라요. 고무줄놀이가 시작되면 분위기는 또 달라졌어요. 저는 다리 사이에 팽팽하게 걸린 고무줄만 봐도 괜히 심장이 뛰었어요. 몇 단까지 무사히 넘을 수 있을지, 실수하면 얼마나 창피할지. 오늘은 유난히 몸이 가벼운지 무거운지 그런 것들이 어린 저에게는 아주 큰 문제였거든요. 고무줄을 넘는 건 단순한 점프가 아니었어요. 거기엔 박자감도 있었고 순서도 있었고 몸의 기억도 있었어요. 같은 놀이를 반복하는데도 매번 다르게 긴장됐고 실수해서 발이 걸리면 얼굴이 순식간에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그렇게 망신을 당해도 다음 날이 되면 또 아무렇지 않게 제 차례를 기다렸죠. 저는 그게 참 좋았어요. 잘하는 아이는 잘하는 대로 빛났고 못하는 아이는 못하는 대로 웃겼고
누구 하나 완벽해야만 끼워주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조금 느리고 조금 서툴러도 골목은 늘 자리를 내줬어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할 때면 저는 숨도 제대로 못 쉬었어요. 앞에 선 아이의 목소리가 끝나기 전에 얼마나 더 갈 수 있을지 계산하다가 멈추는 순간 몸 안의 모든 근육이 돌처럼 굳는 느낌을 아직도 기억해요. 웃음이 터지면 끝장이었고 바람이 불어서 머리카락이 흔들려도 괜히 들킨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온몸을 긴장시키며 버티는 시간이 너무 짜릿했어요. 어른들이 보기엔 애들 장난이었을지 몰라도 저희에게는 그 몇 걸음이 승부였고 명예였고 오늘의 자랑거리였어요. 얼음땡놀이는 또 다른 세상이었어요. 잡히면 꼼짝없이 얼어붙은 채 서 있어야 했고 누군가 와서 살려주기를 기다리는 그 시간이 어찌나 길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저는 그때마다 은근히 기대했어요. 누가 제일 먼저 저를 구하러 와줄까 하고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별거 아닌데 그 순간에는 그런 것도 마음에 남았어요. 저를 그냥 지나치는 친구를 보면 괜히 서운했고 위험을 감수하고 달려와 손을 톡 치고 가는 친구를 보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어요. 골목놀이는 단순히 뛰어노는 시간이 아니라 누가 누구를 챙기고 누가 누구 곁으로 가주는지 아주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시간이었어요. 딱지치기는 보통 남자아이들만의 세계처럼 보였지만 저는 그 주변을 맴도는 것만으로도 재밌었어요. 두툼한 딱지를 손바닥으로 내리치던 순간의 소리. 누가 더 좋은 딱지를 가졌는지 은근히 비교하던 분위기. 이기면 상대 딱지를 가져갈 수 있다는 그 냉정한 규칙까지 그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있었어요. 저는 가끔 용기를 내서 끼어들기도 했어요. 딱지를 뒤집으려고 온 힘을 실어 내려치다가 손바닥이 얼얼해지고 잘 안 되면 괜히 민망해서 웃으며 넘겼지만 한 번 성공하면 그날 기분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마치 대단한 걸 해낸 사람처럼 집에 가는 길 내내 어깨가 올라갔어요. 비석치기를 할 땐 주변에 굴러다니는 납작한 돌멩이 하나도 보물처럼 느껴졌어요. 발등 위에 비석을 올리고 몇 칸을 가느냐, 선을 넘느냐 마느냐, 쓰러뜨리지 않느냐. 그런 단순한 규칙인데도 집중력은 놀라울 만큼 높아졌어요. 저는 그때 늘 발끝에 신경을 곤두세웠어요. 친구들 앞에서 한 번에 멋지게 성공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꼭 잘 보이고 싶은 날일수록 비석은 금방 툭 떨어졌고 그럴 때면 주변에서 터지는 웃음에 같이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다음 판을 벼르고 있었어요. 공기놀이는 또 얼마나 섬세한 세계였는지 몰라요. 작은 공깃돌 5개를 손 안에 쥐고 바닥에 흩뿌리면 거기서부터는 손놀림과 타이밍의 싸움이 시작됐어요. 저는 유독 공기놀이를 잘하는 친구들을 부러워했어요. 손이 어찌나 빠르고 정확한지 마치 마술처럼 보였거든요. 저는 늘 조금 서툰 편이었지만 그래서 더 열심히 했어요. 하나 짚고 둘 짚고 손등에 얹고 다시 받아내는 그 짧은 동작들 안에 괜한 오기가 붙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차서 공깃돌이 미끄러질 때면 속상했지만 그마저도 그 시절의 감각으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90년대 골목놀이의 진짜 진실은 사실 놀이 그 자체보다도 그걸 둘러싼 풍경에 있었어요. 누군가는 슈퍼에서 막 나온 쫀득이 냄새를 풍기며 나타났고 누군가는 엄마한테 등짝 맞기 직전까지 놀다 나온 얼굴이었고 누군가는 동생을 업은 채 구경만 하다가 결국 같이 끼어들었어요. 골목 한쪽엔 늘 자전거가 아무렇게나 기대어 있었고 전봇대 밑에는
누가 그어놓은 분필 자국이 남아 있었고 어딘가에선 저녁 반찬 냄새가 흘러나왔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밥. 먹어라 하는 소리는 그 동네 전체에 울리는 마감벨 같은 거였죠. 저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늘 갈등했어요. 지금 들어가면 오늘 놀이는 여기서 끝이고 못 들은 척 조금 더 버티면 아직 한 판은 더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괜히 물 마시는 척, 신발끈 묶는 척 시간을 끌다가 결국 다시 이름이 불리면 그제야 아쉬운 발걸음으로 집에 들어가곤 했어요. 가끔은 비 오는 날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빗방울이 조금만 약해지면 저희는 금세 밖으로 나갔고 젖은 바닥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하면서도 이상하게 더 신났어요. 축축한 공기와 젖은 운동화와 차가운 손끝마저도 그날의 놀이를 더 특별하게 만들었어요. 겨울에는 손이 꽁꽁 얼어도 밖에 있었어요. 입김을 내뿜으며 발을 구르고 귀가 빨개진 채로도 집에 들어갈 생각을 잘 안 했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그 자리에 있는데 나만 먼저 들어가면 뭔가 엄청난 걸 놓칠 것 같았거든요. 그 시절의 저에게 가장 두려운 건 추위가 아니라 소외였어요. 그래서 골목놀이는 늘 함께 있어야만 완성됐어요. 혼자서는 시작조차 잘 되지 않았고 한두 명만 부족해도 재미가 덜했고 모두가 모여야 비로소 분위기가 살아났어요. 지금처럼 이어폰을 낀 채 각자 다른 화면을 보며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신경이 같은 판 위에 올라가 있었죠. 저는 그때 처음 배운 것들이 많았어요. 규칙은 누군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함께 맞춰가는 거라는 것. 억울하면 따져야 하지만 끝없이 고집을 부리면 결국 판이 깨진다는 것. 이겼다고 너무 우쭐하면 다음 판에 미움받고 졌다고 삐쳐버리면 내일 나를 안 불러줄 수도 있다는 것을요. 어쩌면 그 골목은 작은 사회였어요. 어린 저희는 거기서 관계를 배웠고 눈치를 배웠고 타협을 배웠고 동시에 끝까지 버티는 승부욕도 배웠어요. 학교보다 더 생생하고 교과서보다 더 직접적으로 사람 사이의 온도를 익혔던 곳이 바로 그 골목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절의 놀이가 지금 더 선명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아마 불편함이 많았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바닥은 늘 거칠었고 넘어지면 무릎이 까졌고 손엔 흙이 묻었고 여름엔 땀이 줄줄 흘렀고 겨울엔 손등이 텄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불편함이 우리를 더 살아있게 만들었어요. 요즘처럼 자동으로 재미가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직접 재미를 만들어야 했어요. 멤버를 모으고 규칙을 정하고 싸움을 중재하고 다시 판을 버리고 해질 때까지 끝도 없이 다음 놀이를 이어갔죠. 그러니까 90년대 골목놀이의 진실은 단순히 추억, 보정된 예쁜 장면이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 하루를 발명하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때의 저를 떠올려요. 땀에 젖은 앞머리를 손등으로 쓱 밀어 올리고 숨을 헐떡이며 다음 판을 기다리던 얼굴, 지면 억울해서 입이 삐죽 나와 있으면서도 또 끼어들고 싶어서 근처를 맴돌던 마음, 친구들과 웃다가도 사소한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그래도 다음 날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모였던 단순한 말이에요. 그 단순함이 저는 참 부러워요. 좋아하면 같이 놀고 서운하면 잠깐 삐지고 미안하면 슬쩍 옆에 가서 다시 붙는 그 방식이요. 지금의 저는 너무 많은 말을 고르고 너무 많은 상황을 계산하는데 그때의 저는 그냥 골목으로 나가면 됐어요. 그러면 어제의 서운함도 오늘의 심심함도 대부분 해결됐거든요. 그리고 아마 그래서일 거예요. 90년대 골목놀이를 떠올리면 단지 옛날 놀이,
여기까지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사람 냄새. 나는 동네와 해질녘 공기와 발바닥의 감각과 이름을 부르던 목소리까지 한꺼번에 밀려오는 건요. 그 시절 저희는 몰랐어요. 이 시간이 나중에 이렇게 귀해질 줄, 골목이 이렇게 조용해질 줄, 놀이터보다 주차장이 더 익숙한 풍경이 될 줄, 친구를 만나러 밖으로 나가기보다 화면 속 접속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시대가 올 줄요. 그래서 더 아픈 것 같아요. 그때는 너무 당연해서 소중한 줄 몰랐던 것들이 지금은 애써도 다시 가질 수 없는 장면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그 골목의 소음, 어설픈 규칙, 끝없는 신랑이 저녁을 알리던 엄마들의 목소리, 모두가 한 덩어리의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버렸으니까요. 저는 확신해요. 90년대 골목놀이는 단순히 놀았던 기억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법을 온몸으로 익힌 시절이었어요. 심심함을 견디지 않고 재미로 바꾸는 법을 배운 시절이었고, 작은 세계 안에서 상처받고 화해하며 사람을 배워가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 요즘 애들이 절대 모르는 90년대 골목놀이의 진실은 어쩌면 이 말 한마디로 정리될지도 몰라요. 우리는 놀이를 한 게 아니라 그 골목 안에서 서로의 어린 시절이 되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서 어떤 골목 하나가 조용히 떠올랐다면 그건 아직 당신 안에 그 시절이 살아있다는 뜻일 거예요. 한때 해질 때까지 뛰어놀던 우리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아직 완전히 어른이 된 게 아닐지도 몰라요. 어쩌면 잊고 지냈을 뿐.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는 누가 이름만 불러주면 망설임 없이 골목으로 뛰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요. 오늘은 잠깐 그 시절을 떠올리며 웃어도 좋겠어요. 무릎이 까져도 울지 않던 날들, 해가 져도 끝나지 않던 하루,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모든 게 있었던 그 골목을요. 당신의 90년대 골목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기억나는 놀이가 있다면 마음속으로라도 꼭 한번 다시 꺼내보세요. 그 순간 사라진 줄 알았던 어린 시절이 아주 잠깐 다시 당신 곁으로 돌아올지도 모르니까요.